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 녹화한 거 다 들으셨죠? 예. 어려움 없었나요? 예. 매치드 필터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매치드 필터는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볼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들을 PAM, PSK, QAM, FSK 4개에 대해서 유도를 해봤거든요. 유도를 해봤는데 최종적인 결과의 함수를 보면 Q 펑션의 일종의 함수로 다 표현이 돼요. 일종의 어프락시메이션 막 FSK, PSK 막 너무너무 복잡한데 걔네들도 어프락시메이션 하면은 심볼 에러 레이트이 어떤 형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는데 심볼 에러 레이트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상수 A 곱하기 Q 펑션의 루트 B 곱하기 SNR, A하고 B는 모듈레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에요. 값만은 뭐냐면 SNR.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시그널 웨이브 폼이 어떤 형태이냐라는 것보다 무엇이 가장 크리티컬하느냐? SNR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가 뭐고 B가 무엇은 모듈레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팩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SNR 값이 높냐 낮으냐, 그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치드 필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치드 필터로 우리가 디모듈레이터를 우리가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렇게 구현해요. 리시브드 시그널이 있으면 여기에 코사인 2파이 FCT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오실레이터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 전자회로 2 정도에 배울 텐데, 오실레이터를 구현하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고, 오실레이터는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코사인파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실레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생을 시켜주고, 얘에다가 90도 페이즈 시프트를 해주면 사인 2파이 FCT가 돼요.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우 패스 필터링이 들어가요. 로우 패스 필터링이 들어가고, 로우 패스 필터링이 들어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웃풋이 무엇이 되냐면은 SM1 G of T 플러스 노이즈 N1T,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SM2 G2T 플러스 N2T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전 시켜주는 AD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털 프로세서가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 하는 거가 매치드 필터.
디지털 영역에서 구현을 해도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R1, R2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건 실제 구현하는 블락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매치드 필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 속에 있는 건데, 디지털 영역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준 것은 아날로그 영역에서 구현하는 그림을 냈을 거예요. 아마 지난 홈워크 제가 2문제가 3문제가 냈었을 때 마지막 문제 그림이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거를 저 GT-T 저거를 AD 컨버터 앞에다가 그려놓고 제가 이렇게 시간 T마다 샘플링하는 그림을 그려놨을 겁니다. 그 숙제를 보면. 하지만 구현을 디지털 영역에서도 저 필터, 디지털 필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더라도 똑같다. 그러면 디지털 필터를 어떻게 구현하냐? 그냥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아, 디지털 영역에서 디지털 필터를 구현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DSP를 나중에 배우고 나면 그걸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정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필터로 구현하는 거가 제가 여기서 그냥 한 15분, 20분만 시간 내면 알려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통신 분야이긴 하지만 그걸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저렇게만 말을 하고 저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신호를, 이제 무선 통신을 보면 이 신호를 멀리서 받기 위해서 이 전화기, 여러분들 전화기에 보면은 여기에 패치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패치 안테나가. 예전에 이렇게 찍 나와 있던 거가 쑥 집어넣어 가지고 패치 안테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테나가. 그래서 이 신호를 받는 거가 여기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멀리서 온 신호가 너무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앰플리피케이션 시켜주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으로 얘를 곱해주고 하는 믹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곱해주는 또 이것도 회로예요. 곱해주는 것도 믹서.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페이지를 시프트 시켜주는 페이지 시프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회로, 요거 안테나, 파워 앰플리파이어, 얘네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연구 분야가 RF 연구하시는 분들이, RF 회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회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연구하는 교수님은 우리 그 학교에 김문일 교수님이 이쪽 안테나 이쪽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상근 교수님이 여기를 전체적으로 패키징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재성 교수님이 이 오실레이터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회로 만드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 안에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컴포넌트가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2FC, FC의 2배 되는 시그널 컴포넌트가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베이스밴드만 통과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아날로그 회로가 돼요. 아날로그 회로가.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에 보면 AD 컨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전 시켜주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하고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회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를 이쪽 부분을 연구하시는 이제 우리 학교의 교수님은 김철우 교수님, 그 다음에 김용신 교수님, 아마 그 두 분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가요. 디지털 영역으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회로, 이런 회로로 직접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젊은 교수님으로 궁지아 교수님, 또
누가 있냐? 박종성 교수님. 그런 분들이 이쪽 부분을 해요. 통신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전체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거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통신 칩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치드 필터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통신의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밴드 리미티드 채널. 우리가 처음 세 가지의 채널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채널이 뭐라고 했냐면 AWGN 채널. 우리가 AWGN 채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옵티멀 리시버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배우는 채널이 뭐냐면은 밴드 리미티드 채널. 그러한 채널에 대해서 그 채널의 특성이 무엇이고 거기에 통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무선 채널 또는 페이딩 채널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 번째 채널은 4학년 1학기에 이동통신공학 전전에서는,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학과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공학이라고 해서 과목명이 다르지만 그 코드는 쉐어가 되어서 어떤 거를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음 학기 두 과목을 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들어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무선통신 너무나 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하고 더 가까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 두 번째 채널이라고 말한 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의 특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걸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왜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발생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가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왜 문제가 되는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할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거가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는 왜 문제라고 말을 하냐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존재를 하면 성능이 아주 나빠져요. 그러니까 심볼 에러 레이트 값들이 아주 성능이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즉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는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줄여가지고 ISI라고 말을 할 텐데, ISI가 발생하고 ISI가 발생하면 심볼 에러 레이트가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통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ISI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송수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이론이 무엇이냐면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언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나이퀴스트의 어떤 생각? 그 정도? 그렇게 하면 ISI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제로 ISI 또는 노 ISI 하는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통신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이론에 맞추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배울 예정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Two Dimensional Modulated Signal, PSK와 QAM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Two Dimensional한 시그널을 써본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1T, P2T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써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또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이라고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real am 2의 j 세타 m g of t 그 다음에 2의 j 2파이 fct. 그래서 얘를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오늘 집중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G of T에 대해서 집중할 거예요. 펄스에 대해서. 이제 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저기서 말하는 G of T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배우는 거가 오늘 핵심입니다.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밴드를 리미팅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G of T다 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G of T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펄스 모양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처럼 보면 렉탱귤러 펄스인 거죠. 그렇죠? 시간 t에서 딱 끝나버리는 렉탱귤러 펄스예요. 그렇죠? 에너지는 이 g를 갖도록 제가 여기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놨어요. 루트 t분의 2g라고. 그러면 g of t의 제곱에 그 한 거가 이 g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에 뭘 취하면 되냐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시켜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후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싱크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싱크 펑션이 나와가지고 그 절차를 여기다 쭉 적어놓으면 싱크 ft 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싱크 ft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자를 생각하면 sin 파이 ft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싱크 ft에 제가 일부러 안 쓰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싱크 ft로 나온 거에 분자를 보면 sin 파이 ft가 있는 거죠. 그쵸? 걔네가 어디에서 0이 되냐면은 파이의 정수배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쵸? 대신에 사인 제로는 밑에도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로분의 제로는 로피탈 로에 의해서 1로 우리가 수렴한다 했고 1이라고 놓고 0이 아닌 정수의 ft 값, 즉 f는 t분의 1, t분의 2, t분의 3,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까지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n에서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있냐면 파이 ft가 있어요. f에 따라서 얘는 f분의 1로 감소가 돼요. 분모의 역할은 감소하는 역할을 시켜주는 거죠. 사인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오실레이션 되는 거가 f분의 1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감소되는 형태의 사인 커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f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f분의 2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2 그런 식으로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봤어요. 언제 그려봤냐면 첫 번째로 t는 1일 때, 그러니까 심볼 인터벌 펄스의 듀레이션을 1초로 놨을 때, 두 번째는 0.5초로 놨을 때, 세 번째는 0.1초로 놨을 때, 그렇게 세 가지 격으로 놨습니다. 1초, 0.5초, 0.1초. 그러면 모듈레이션을 모두 같은 모듈레이션을 썼다라면 t는 1초일 때와 0.5초일 때와 0.1초일 때 데이터 레이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t는 1초에 비해서 0.5초일 때
2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0.1초일 때는 10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그쵸? 즉, 펄스의 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심볼을 t마다 보낼 텐데, 심볼 인터벌의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데이터 레이스 증가하겠죠. 그쵸? 그렇지만 여기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복잡하지만 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t는 1일 때예요. t는 1일 때. 그러니까 0이 어디서 나와요?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3이니까 t는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0이 나오겠죠. 0들이 나오고 얘가 디크리징 하면서 오실레이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0.5일 때는 언제 0이 나올까요? 0.5분의 1, 0.5분의 2 그렇게 나오니까 0.5분의 1은 2, 0.5분의 2는 4.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가 여기 첫 번째 널이 2예요. 2와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t는 0.1일 때는 어디서 널이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0.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1분의 2 그렇게 나겠죠. 0.1분의 1은 얼마냐면 10, 0.1분의 2는 얼마냐면 2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Hz, 플러스 마이너스 20Hz 그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널이 10Hz, 두 번째 널이 20Hz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각각 t는 1초, 0.5초, 0.1초일 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 시그널이 차지하는 밴드폭, 밴드위드스를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해봅시다. 밴드위드스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냐면 양수에서 시그널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대역을 그 폭을 우리는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해요. 대역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 보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대역폭이 무한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퍼스트 널을 지나면 에너지가 되게 적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밴드위드스 정의를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퍼스트 널 이거를 메인 로브라고 말을 하는데 메인 로브가 있는 포지티브 영역만 밴드위드스라고 정의를 내리자. 그렇게 내린다라면 t는 1초일 때 밴드위드스는 얼마일까요? 1Hz. 그렇죠? 첫 번째 0이 나오는 이 지점이 1Hz. 그 다음에 t는 0.5초일 때 밴드위드스는 얼마일까요? 첫 번째 0이 나오는 퍼스트 널 0.5분의 1 2Hz.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2Hz. 그러면 빨간 거, 아니 노란 거 t는 0.1초일 때 밴드위드스는 얼마일까요? 퍼스트 널까지 0.1분의 1 하니까 10Hz. 그쵸? 그러니까 펄스 폭을 줄이니까 밴드위드스는 확 늘어나는 거죠. 그 배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시그널이 차지하는 대역폭이 펄스 폭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directly inversely proportional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t가 좁으면 좁아질수록 내로워 할수록 여기 스몰러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내로워 좁으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어치브할 수 있지만 밴드위드스는 넓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밴드위드스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 건 좋지만
밴드위드스를 높아지는 거가 좋은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을 했지만 통신 3사, 우리나라의 3사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한 200MHz를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와요.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주고 사와요. 사오고 나서 그 주파수 대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그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한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사를 해서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 폭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팔아요. 팔고 캐리어 프리퀀시가 2.1GHz를 대상으로 해서 LTE 장사를 하라고 해서 거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5G 장사하라고 3.5GHz 대역,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는 3.5GHz 대역을 가지고 또 정부는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40명이 있다. 동시에 지금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한테 톡을 보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SK텔레콤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나는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코어 네트워크에서 스케줄링을 해요. 스케줄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한테 통신을 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200MHz를 나누어서 누구한테 얼마만큼 주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5MHz의 주파수 대역폭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20명이니까 5, 4, 20. 그러니까 200MHz. 딱 맞는 거죠. 200MHz. 5MHz의 밴드위드스로 사용하도록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사용하도록.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조금 데이터 레이트를 더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펄스를 더 좁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밴드위드스를 넓게 써야 되는 거죠. 5MHz보다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누군가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밴드위드스를 무작정 넓힐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넓게 쓰려고 하면 누군가 희생되려고 한다라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한 2배 이상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 레이스를 하려고 한다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그래서 밴드위드스가 넓은 밴드위드스를 쓴다라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비싼 가격을 치르는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밴드위드스를 쓰는 거가 아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딜레마죠.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모듈레이션 사이즈를 높이면 좋겠는데 걔는 성능이 나빠지는 거. 펄스 폭을 줄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밴드위드스를 넓게 쓰는 거고.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그널 밴드위드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시그널의 밴드위드스. 그것과 구별해서 채널의 밴드위드스라는 앞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채널 밴드위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그널 밴드위드스는 어떻게 보면 G of T에 의해서 좌우가 돼버려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전송되는 시그널은 G of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쵸? 거기 있는 이러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세타 M이나 AM은 모듈레이션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AM 값이나 세타 M 값은 전혀 밴드위드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네들은. FSK는 다르지만 다른 모듈레이션에서는 전혀 밴드위드스에 이 앰플리튜드와 저 페이스 값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시간 타임 t가 들어가 있는 거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G of T에 코사인을 곱한다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죠? 코사인을 곱한다는 거에 의미가 뭐가 있죠? 시프트. 코사인을 곱한다라는 거는 시프트 역할 이외에는 다른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파수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쵸? 프리퀀시 시프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G of F를 FC만큼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FC만큼 이동시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동된 시그널이 실제로는 전송이 되는 거죠. 그쵸? 실제로 전송됐을 때 차지하는 밴드위드스, 그 밴드위드스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채널 밴드위드스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는 시그널 밴드위드스라고 한다면 코사인을 곱하고 나서의 밴드위드스를 우리는 시그널 밴드위드스, 채널 밴드위드스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무엇이 될까? 아까 그거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캐리어 프리퀀시를 100Hz를 이그젬플로 해서 2GHz, 3, 아니면 3.5GHz로 하고 싶으면 좋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캐리어 프리퀀시를 100으로 했어요. 100과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00이 한참 가면 얘하고 겹쳐져 가지고 모양들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지만 얘는 거의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글리저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기 메인 로브만 보고 여기 메인 로브만 이렇게 본다라면 T는 0.1일 때 아까 10Hz였는데 20Hz 2배가 되는 거고 양쪽이 생기는 거죠. 파지티브인데 아까는 한쪽만 봤는데 단지 코사인을 곱해준다는 것은 시그널 밴드위드스를 2배로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밴드위드스는 시그널 밴드위드스의 2배. 캐리어를 사용하면. 그리고 그 원인은 그 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얘네들을 무시했잖아요. 얘네들을 무시했어요. 메인 로브만 봤어요. 메인 로브만 봤는데 무시한 부분들이 어느 누군가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SK텔레콤에서 A라는 사람한테 100Hz를 캐리어 프리퀀시로 써가지고 여기를 주파수 20Hz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저 1한테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유저가 그 사람이 통신하는데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유저 2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110인데 120Hz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할당하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통신에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겹쳤는데 이 노란 선하고 제가 그린 이 빨간 선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 어사인을 했어요. 캐리어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 노란색 쓰도록 100Hz를 쓰도록 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는 120Hz를 할당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false null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딱 그 경계점에서만 만나는 거죠. 그렇죠? 0에서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A와 B와 통신하는 데에서 우리가 밴드위드스만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얘네들의 세컨 로브가 이 사람한테 B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B의 세컨 로브가 A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그 영향은 뭐라고 말을 하자면 옆에 있는 채널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말이에요.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서 이거는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은 이제 이동통신공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제가 그 전체적인 개념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중 사용자가 서로 통신할 때는 주파수를 서로 달리해 가지고 보내주는데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를 사용했었을 때 보면 옆 사람 거가 넘어와 가지고 나한테 침범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메인 로브에 많은 에너지들이 가지고 있지만 세컨 로브에서도 상당한 에너지가 그래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통신하고자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 똑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체의 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보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앱솔루트 밸류를 취했는데, 이거는 각자 앱솔루트 취한 걸로 어프락시메이션 된다. 왜냐하면 끝에 있는 얘네들을 무시한다라면, 그러니까 음수에 있는 부분들이 양수 쪽으로 넘어간 부분을 무시한다라면 각자 앱솔루트를 취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고, 이것도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채널 밴드위드스가 실제 지금 얼마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쓰고 있죠.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 2, 3년 전에 쓴 구입한 핸드폰이라면 이 표준을 쓸 거예요. 11AX라는 표준을. 표준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왜 바뀌고 있는지 뭐 그런 건 다음 학기에 내 수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11B라는 표준이 처음 나왔을 때가 1997년, 8년 그쯤이에요. 97년, 98년 그쯤. 그때 저는 막 박사를 시작했을 텐데, 이때가 97년, 98년 이때는 11B가 나왔을 때, 이때는 IEEE 이 와이파이는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쓴다고 돈을 내지는 않아요. 이거는 단지,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은 누구든지 공짜로 쓸 수 있는 세계적으로 공용된 주파수예요. 하지만은 와이파이의 통신 모뎀을 전화기 안에 넣은 그 모뎀 값을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쓴다고 돈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냐면 채널 밴드위드스. 이제 채널 밴드위드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중에서 날아가는 이 차지하는 밴드위드스가 되는 거죠. 20MHz, 40, 뭐 160, 160 여기서 이제 최근에 20, 40, 80, 160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20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기 한 사람에 여러 사람이 물려있잖아요. 데이터 레이트 전체적으로 낮아져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한정된 주파수 가지고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나눠줄 수 있는 거가 10개밖에 없는데 20명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써야 돼요. 10개를. 돌아가면서. 그 어떠한 특정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특정한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두 가지 원칙을 쓰는데, 가장 센 놈. 근데 가장 센 놈한테만 주면은 가장 좋은데, 그러면은 너 페어니스에 어긋나니까 오래 기다린 놈.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갤럭시 전화기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요? 작게 보면 11A, B, G, N, A, C, A, X, B 이게 표준이에요. 와이파이 표준인데 여기에는 이 표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모듈레이션은 뭘로 쓴다. 채널 코딩은 뭘로 쓴다. 데이터 컴프레션은 뭘 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표준에. 이 표준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거가 B2까지 나왔는데, 예전에는 알파벳 하나 있는데 알파벳 하나 다 써가지고 이제 B2까지 왔어요. 두 개 알파벳을 쓰는. 근데 여기서 보면 2.4GHz, 5GHz, 6GHz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는 거는 다 자기네들이 와이파이 칩 안에 만들어 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모라는 게 다중 안테나를 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듈레이션을 4096퀨. 어마어마하죠? 그쵸? 저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4096퀨은. 4096퀨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데이터 레이시 2의 10승이면 얼마냐면, 2의 10승이면 얼마죠? 1024니까, 1024의 4배니까,
12개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심볼 듀레이션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BPSK보다 12배 빠르게 데이터를 보낸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공유기에 안테나가 한 8개 정도 달려있는 공유기에서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공유기 밑에서 통신할 때만 가능한 소리예요. 그게 아닐 때는 나눠서 쓰는 거죠. 나눠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 밴드위드스가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 4G LTE에서는 밴드위드스가 얼마냐? 아까는 20MHz 정도 됐다고 했는데 4G LTE에서는 1.4MHz, 3MHz, 5MHz, 10MHz, 15MHz 또는 20MHz까지 저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와이파이의 가장 느린 속도와 맞먹는 속도죠. 20MHz를 쓴다라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5G. 4G 같은 경우는 LTE라는 말을 쓰죠. LTE의 약자가 Long Term Evolution이라는 뜻이에요. 5G는 4G LTE 쓰듯이 5G는 NR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말을 못 들어봤죠. 잘. 4G LTE 많이 써봐도 5G NR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NR의 뜻은 New Radio라는 뜻이에요. New Radio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채널 밴드위드스를 100MHz까지 쓰는 다양한 형태의 밴드위드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MHz까지 쓴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4G LTE보다 펄스 위드스가 20MHz 제일 많이 썼을 때보다 5배 줄여가지고 쓰고 있다. 최고치일 때. 펄스 폭이 5배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0MHz 대 100MHz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피크치에서 계산을 한다라면은 데이터 레이트이 적어도 5배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5G에서 채널 밴드위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 리미티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 보고 설명을 할까요? 바이너리 비트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얘를 모듈레이션 하죠. 심볼로 매핑을 해요. 심볼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펄스에 각각 얘를 아날로그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꿔줘서 먼저 아날로그 신호로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걸 회로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렇게 비트 심볼 매핑 나온 거를 펄스 쉐이핑으로 만드는 디지털 필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디지털 필터를 거치고 나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날로그 시그널 SM1 G1T가 나온다. 그렇게 회로도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놔요. 이게 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회로 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코사인, 높은 주파수로 업 컨버전을 시켜주는 거죠. 저기에도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그렇게 썼는데, 회로도적으로 그리면 아까 처음에 그린 것처럼 오실레이터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물결 쳐놓은 거, 그거가 이제 RF 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오실레이터를 구고 곱하기, 거기에도 뭐라고 써냐면 곱하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믹서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를 RF 하는 연구자들의 랭귀지로는 믹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두 개를 믹서한다. 그래서 두 개를 믹서한 다음에 그 I와 Q를 더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거를 실제 통신에서는 GOVT가 곱해졌는데, 여기에 아날로그 로우 패스 필터가 하나 꼭 붙어야만 해요. 즉, 얘가 내가 GOVT를 이런 펄스를 보냈다고 하면, 이 GOVT는 이렇게 될 텐데, 이 아날로그 펄스를 거치면은 딱 여기 옆에들이 딱 잘려 나가는 거죠. 특정
일정한 대역만 통과되도록.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 20MHz의 채널 밴드위드스를 쓴다고 해보세요. 20MHz의 채널 밴드위드스를 쓴다고 한다면 W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MHz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을 곱해주면 얘가 20MHz로 갈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있는 사이드 로브들이 다 없어지도록 이렇게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 옆 사람의 다른 캐리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제이센트 채널 인터피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낼 때 반드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저걸 안 하면 자기 쓰는 옆 주파수 대역에 신호가 자기 거가 침입하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자기 물건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패스 보낼 때 항상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줘야만 한다. 이거를 뭐 한다고 하냐면 밴드를 리미티드 시켜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밴드를 리미티드 시켜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린 신호, 이렇게 돼버린 신호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똑같이 이 신호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얘는 이제 다른 신호가 되어 있죠. 그쵸? 밴드를 리미티드 해버렸을 때 어떠한 타임 시그널이 나온지를 우리는 이제 궁금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우 패스 필터링 왜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전에 몇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을 안 했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나서 물어봐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G of T 안에 아까 두 개로 그린 거를 하나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G of T인데 SM1 플러스 컴플렉스로 나타낸 거죠. 걔네 두 개를 한 번에 나타낸 거죠. G of T가 통과되고 로우 패스 필터 위와 사인, 코사인과 사인에 두 개 그려놓은 거를 하나로 그래서 그려놓고 여기다가 2의 J2파이 FCT 곱해주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텀을 취하면 원래 트랜스밋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통신하는 사람들의 블락 다이어그램이고 저거를 회로하는 사람한테 그리려면 저렇게 그려주면 안 되는 거죠. 자세히 회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통신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좀 더 수학을. 자, 예제로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5Hz로 밴드 리미티드를 시키는 시스템. 5Hz로 아까 표준이 20MHz 또는 100MHz 그렇게 하듯이 표준이 5Hz만 허용하겠다 라고 해서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각각 T는 1초, 0.5초, 0.1초에 대해서 나온 스펙트럼을 5Hz에서 딱 밴드 리미팅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노란 거는 이런 모양이에요. 5Hz에서 잘렸죠. 그 다음에 빨간 거, T는 0.5초일 때, 즉 밴드위드스가 2Hz일 때, 얘는 5Hz에서 잘려가지고 얘는 메인 로브, 세컨 로브, 서드 로브, 포스 로브, 피트 로브, 로브, LOV라고 말을 하는데 그 로브, LOVE, VE가 아니라 로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로브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잘린 거죠. 빨간 거, 파란 거는 0.1초일 때고 빨간 거는 first lobe, second lobe의 반에서 잘렸어요. 0.5초일 때는. 그쵸? 그러니까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밴드 리미팅을 시켜버리면 이런 모양의 스펙트럼이 보내진다라는 거죠. 얘는
원래 보내려고 했던 G of t의 펄스 모양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그거를 인버스 트랜스폼 해봤어요. 인버스 트랜스폼 해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sync ft로 아까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한다는 건 j 2파이 ft df에서 마이너스 5Hz에서 5Hz까지만 이렇게 해서 구한 거가 뭐냐면은 시간에서의 펄스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게 뭐가 될 거냐면 G of t를 밴드 리미티드 시킨 거. 이렇게 되겠죠. 그쵸? 싱크 펑션을 저렇게 한 거에 그 적분이 안 돼서 클로스드 폼으로 안 나와서 제가 컴퓨터로 해봤어요. 컴퓨터로 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아까는 요러한 사각 펄스였는데 이제 사각 펄스가 어떻게 되냐면 밴드 리미티드 시켰더니 얘는 밴드 언리미티드하게 시그널이 되고 얘가 평평한 거가 이렇게 니플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죠. 그쵸? 그 다음에 t는 0.1초일 때를 봤어요. 0.1초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잘려 나갔죠. 더 시그널의 본연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형태. 그러니까 얘는 원래가 이러한 사각 펄스. 그래서 여기가 0.1초가 됐었는데 여기 통틀어서 0.1초가 됐었는데 얘는 완전히 싱크 펑션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 얘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런 모양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싱크 펑션이 나오죠. 얘도 얘하고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정확하게 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형태를 띠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그 전거 t는 1초일 때를 보면은 그래도 렉탱귤러 펄스의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해있죠. 왜냐면 아까 5개의 리플까지 5개의 로브까지 얘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비슷했던 거예요. 만약에 5Hz가 아니라 10Hz까지 갔다라면 t는 1초일 때는 더 사각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도 조금 더 사각 모양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W는 10으로 늘려주면. 하지만 밴드 리미트를 시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얘네들이 뒤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넌 커자란 펄스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넌 커자란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통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를 신호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뭘 보냈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즉 바이너리 PAM 또는 바이너리 PSK를 펄스를 통해서 보냈어요. 펄스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T는 0.1초로 하고 아까 최고의 데이터 레이스를 내기 위해서 0.1초로 하고 W를 5Hz로 깎았어요. 여기에. 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T는 플러스 1일 때 이 파란 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 T가 지나갔죠. 0.1초가 지나갔죠. 0.1초가 지나가고 나서 마이너스 1이 와서 이 빨간 거가 와요. 그리고 나서 0.1초가 또 지나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와서 노란 거가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0.1초가 지나서 플러스 1이 여기 보라색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낸 거가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빨간색하고 서로 빨간과 노란과 얘네들이 겹치죠? 겹치지 않았다면 어떤 모양이 됐을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모양이 왔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끊임없이 이렇게 시그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얘네들이 더해져가지고 어떤 모양이 됐냐면 제가 이걸 더해보니까 이렇게 온 신호를 다 더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여기 0.1초, 0.2초, 0.3초, 0.4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저걸 보면은 대충 우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같지만 초고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더 많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얘 모양은 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5인데 얘는 10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부분이 더해져 가지고 얘가 조금씩 내려앉은 거예요. 내려앉은 거예요. 즉 자기의 앰플리튜드 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 리미팅을 시켰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심볼하고 간섭이 생긴다 해서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한다. when band limited. 밴드 리미티드 시키면 ISI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진 찍었어요? 나? 자,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채널은 ISI를 야기시킨다. 어떻게 야기시키는지 이제 봤죠? 그쵸? 이유도 이제 봤다 이거죠. 이유도 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싶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 모양을 블락 다이어그램을 나는 이렇게 그리겠어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SM1 플러스 JSM2 이건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을 컴플렉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펄스 쉐이핑 우리는 그냥 펄스 쉐이핑이라고 말을 해요. 펄스 쉐이핑 이거를 G of T라고 이제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글로 써놓으면 펄스 쉐이핑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지점에서 뭐라고 썼냐면 SM1 플러스 JSM2의 G of T인데 얘는 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M 2의 J 세타 M이라고 쓸 수가 있죠. AM은 무엇이냐면 루트 SM1 제곱 플러스 SM2의 제곱 세타 M은 무엇이냐면 탄젠트 인버스의 SM1, SM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할 거고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라면 2의 J 2파이 FCT를 곱해가지고 얘를 리얼을 취하면은 우리가 실제 전송하는 시그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2의 J 2파이 FCT 리얼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 그림이
두 개를 연속으로 그린 그림하고 이퀴밸런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한 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거의 수학적 의미를 알고 쟤를 풀어서 쓰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하지만 저 그림을 회로 하는 분한테 칩을 만들고자 해서 저걸 주면 화를 낼 거예요. 이게 뭐냐. 알아듣게 그려줘야지.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로 분야를 가더라도 만약에 통신 칩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를 지금은 어느 인스턴트 타임, 어느 순간 타임, 어느 순간 타임에는 심볼 하나만 보내지겠죠. 어느 순간 타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간 n-1t와 nt 시간에 보내진 심볼이 sm1 더하기 jsn2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연속적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심볼 t 동안에는 i0 g of t가 보내지고 시간 t에서 2t 동안에는 i1 g1t가 보내지고 g1t가 아니라 t-t 2t에서 3t에서는 i2 g t-2t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i는 무엇이냐면 i의 n번째 보낸 시그널은 sm 벡터 중에 하나. 매 시간마다 어떤 심볼이 선택돼 가지고 보내진다 이거죠. g of t는 렉탱귤러 펄스를 생각한다라면 걔가 t만큼 옮겨주면 그 시간 t-2t 동안의 0이 아닌 시그널로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시그널을 시간 연속으로 표현한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ing t-nt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보내지고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vt, ing-t-nt 그리고 여기 나오는 in은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고요. 펄스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동시키면서 얘를 시간 연속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보내진 시그널을, vt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로우패스 필터링을 시키는 거죠. 그쵸? 로우패스 필터링을 시키면 결국에는 VT하고 C of T하고 컨볼루션 시켜야 돼요. 그쵸? 컨볼루션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로우패스 필터링을 시킨다는 건. 그래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합쳐져서 received signal RLT를 받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L을 나타낸 건 뭐냐면 equivalent low pass signal expression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LT를 써보면 RLT가 뭐라고 써놨냐면 VT와 CT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VT는 이거니까 이 VT와 C of T를 컨볼루션 한다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IN G of T-NT와 컨볼루션 C of T를 컨볼루션 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H of T를
G of T와 C of T의 컨볼루션이라고 디파인 한다라면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INHT-NT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H of T-NT라고 썼어요. G of T와 C of T를 컨볼루션 한 거가 T-NT만큼 계속 이동하면서 컨볼루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Y of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RLT가 무엇이냐면 HT-NT인데 어느 순간에 H of T-NT IN이 올 텐데, 이러한 신호가 입력 신호로 있으면 리시버에서 필터,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 할 수 있는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필터를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H of T에 뭐 하는 필터? 매치드 필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매치드 필터 HT-T를 넣어놨어요. T-T를. 쟤도 T-T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같이 그 시간대의 영역에 맞추어서 존재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시그널하고 이 RLT하고 컨볼루션 하면 또 HT와 이 매치드 필터하고 컨볼루션한 시그널을 제가 X of T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컨볼루션한 시그널을 X of T라고. 그러면 매치드 필터 아웃풋은 이렇게 X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페이지부터 막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목요일에 그 전 페이지부터 다시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막 전 페이지부터 빨리 나가는데 그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수업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치드 필터 아웃풋 샘플링 값을 보자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IN을 뭘 보냈지라는 거예요. 뭘 보냈지. 하지만 이 X of T-NT는 아까 초작부터 밴드 리미팅 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은 ISI가 발생한 것들이 모아진 애들이 와 있을 거예요. 매치드 필터를 쓰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애들이 와 있어가지고 얘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냈는데, Y of T는 내가 보낸 심볼과 이 트랜스밋 펄스 밴드 리미티드 된 로우 패스 필터, 매치드 필터를 모두 컨볼루션한 시그널 X of T, 걔네들로 이루어진 ISI가 막 섞여 있는 X of T, 그네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신호가 될 텐데, 내가 시간 KT일 때 샘플링 한다면 YKT가 되겠죠. 그쵸? YKT가 될 텐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걸 원했냐면 K번째 보낸 심볼만 나오고 노이즈 K번째 시간에 보내진 노이즈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만 있으면은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까지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IK만 나와야 되는데 그 앞뒤로 섞여져 있는 애들까지 다 합쳐진 애들이 있는 애들이 현재 내가 K번째 샘플한 곳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지점, 중간에 내가 썸으로 써놓은 부분, 아까 앞 페이지부터는 제가 다시 데리베이션 할 테니까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직적으로 나타내. 아까 그림으로는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ISI를. 그 ISI를 수직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 텀인데, 이 텀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로로만 만들 수 있다라면 ISI가 밴드 리미티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향 없이
ISI의 영향 없이, 밴드 리미트 하면서 발생된 ISI의 영향 없이 AWGN에서 나왔던 성능 그대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0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의 이론이 필요하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나이퀴스트 시어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목요일 날 배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뒤에 부분부터 그 시그널 표현법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배울 테니까 앞에 그림으로 막 이렇게 나왔던 부분,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